오늘은 조금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4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차트입니다. 요 녀석의 흐름이랑, 그리고 두 번째 요 녀석의 흐름이랑, 다음으로 세 번째 요 녀석의 흐름이랑, 마지막으로 요 녀석의 흐름, 이 네 가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마도 몇몇 기름들, 특히 눈치 좋으신 분들은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공부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그렇다면 도대체 뭔데 기릿의 혓바닥이 이렇게 긴가? 바로 이겁니다. 주주행동주의. 최근 들어 이 주주행동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하나의 테마가 되어버린 작년에 우리 무상증자 관련주,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아마도 앞으로는 주주행동 관련주, 이러한 테마가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주행동주의가 무엇인가? 바로 주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냥 사서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매도하는 게 단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바 배당 더 달라, 아니면 다른데 좀 투자해 달라 등등등, 요렇게 나의 목소리를 직접 내는 게 바로 주주행동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들어 가장 핫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렇게 관심도가 높은 이유가 뭔가? 실제로도 그냥 많이 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의 증가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코로나 전인 2019년, 그때는 8번밖에 없었지만 작년에는 무려 47개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 만에 6배가 뛰었죠. 아마도 지금 몇몇 기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이길이 그 주주행동주의 펀드 있잖아, 그거 기업 사냥꾼 아니야, 사실 먹튀하는 애들 모아놓은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타겟이 되는 회사 CEO는 사실 많이 당황스럽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배나라 감나라 말을 한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거는 회사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쁠 게 없습니다. 조금 뒤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 회사가 나쁜 짓을 해도 회사가 다 그렇지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그런데 요즘은 나쁜 짓 한번 나오면은 아주 난리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CEO 교체는 물론 완전 싹 다 바뀌어버리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행동주의 펀드의 입김이 세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좀 과거에는 한진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당연히 다양한 행동주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얼라이 파트너스는 JB금융지주 결산 배당을 요구한 바 있고, 또 얼마 전에는 플래시라이트 캐피탈이 KTNG에게 원하는 걸 요구한 바 있었고, 그리고 디베이텍은 소액주주 연대가 나와서 물적 분할 취소해라 이런 얘기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행동주의 펀드가 묻으면 주가가 보통 올라가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죠, 그런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다음 타겟은 뭐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그런데 그 전에 조금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정말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은 나쁜 평가를 받아서 기업 사냥꾼이라는 이름으로 행동주의 펀드는 나쁜 거야, 이러한 인식이 조금 존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게 왜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바로 2003년에 최태원 SK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무려 1조 5천억에 해당하는 분식회계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크레스트 소버린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곳이 SK 지분을 14.99%를 챙긴 다음에 경영진 퇴진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업 운영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겠죠. 그때 당시 SK 지분을 보면은 최태원 회장의 주식은 1% 미만밖에 안 됐고, 자사주가 17%, SK CNC가 11%로 그렇게 대주주 물량이 많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버린 자산운용은 자기들이 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무려 14.99%나 취득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뭔가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왜 하필 14.99일까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15%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소버린 자산운용이 최대 주주가 되면서 이 SK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외국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SK텔레콤의 의결권이 반토막으로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버린 자산운용이 0.01%만 더 취득하면은 SK 입장에서는 진짜 난리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소버린 쪽에서 15%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14.99% 맞춘 다음에 칼을 목에다가 들이대고, 우리 진짜 그러고 싶진 않은데 너희가 우리 말 안 들으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거를 더 취득할 수밖에 없어 협박을 진행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은 조금 길게 퍼져가면서 당연히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올랐겠죠. 서로 산이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주가는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주가 흐름을 보자면 매입 공시를 했을 때가 바로 이때 가격이 정말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 2년 동안 싸우다가 2005년 7월에 지분 매각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가격이 무려 52,700원. 그래서 소벌이는 9,300억, 진짜 대단한 수익이죠. 그때 당시 1조 원에 달하는 수익입니다. 그 수익을 얻고 이제 매도하고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받았을까요? 야, SK가 외국인한테 1조 원이나 털렸구나,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고, 당연히 거기에는 야, 이거는 기업 사냥꾼이다, 먹튀다, 이러한 얘기가 따라왔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외국계 사모펀드는 뭔가 좀 안 좋은 인식이 많이 박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해외 펀드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겼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갑자기 또 행동주의 펀드가 시작한 게 바로 이거였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털면은 뭔가 좀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이제 좀 나쁜 분위기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K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외국인이 털고 가는 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데 한국인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하는 정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경영 효율화를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를 딱 봤을 때 투자자들의 인식이 꽤나 괜찮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ESG 경영 이런 이야기가 최근 들어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K 행동주의 펀드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확실히 분위기가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요놈이죠. 이때 처음에 주가 급등한 거 보시나요? 이때 처음으로 KCGI가 지배구조 개선을 내걸고 이렇게 주식을 매집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이후로부터 주가는 쭉쭉쭉 뻗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기름들, 이 생각은 안 들었나요? 왜 하필 한진칼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죠.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등 여론 자체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KCGI가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공격을 하니까 사람들의 호감이 꽤나 높아졌습니다. 보통 기업 사냥꾼 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조금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기 마련인데,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KCGI를 응원하는 그러한 특수한 환경이 마련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이제 이거는 뭐 잘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에 타겟이 많아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16개의 기업이 타겟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수 대비 평균 15.9%의 초과 수익을 거둘 정도로 확실히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공격을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주주환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아니면은 두 번째, 지분 경쟁 때문에 서로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뭐 예를 들면 요즘 S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받는 기업들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다음 공격받을 기업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공격받는 기업들의 한번 특징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현금이 많지만 주주에게 베풀지 않는 기업,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답답한 기업이 있죠. 이 회사는 돈은 많은데 돈을 풀지 않아요. 그런 기업이 타깃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 최대 주주 지분율이 빵빵하다면 아무리 공격해도 그거는 뭐 무너지지 않는 요새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건 사고가 있거나 오너 리스크가 있거나 뭐 최근 들어 법정 한번 갔다 왔거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여론 자체가 행동주의 펀드의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한진칼, 그리고 남양, 오스틴 임플란트 등등등 이 세 번째 때문에 타겟이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타깃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KB증권이 여기에 대해서 딱 몇 가지 기업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기업을 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개의 기업, 어떤 기업인지,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은 어떤지 그거를 보고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KB증권이 이렇게 8개 기업을 뽑은 기준은 평균 주주 환원율이 50% 미만인 기업, 그리고 영업의 자산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곳,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쌓아둔 돈은 많은데 잘 안 푸는 기업들을 꼽았다고 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36.5% 미만, 그렇게 뽑으니까 이렇게 8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삼성중공업. 월봉을 보니까 주가 완전 바닥에 깔려 있고 최대 주주 지분은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꽤나 맛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적을 봐도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기에 야, 이거는 타겟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성을 공격할 애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요 기업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에코프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월봉을 보시면은
이 친구만큼 주주환원을 잘하는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최고의 주주환원은 결국 주가 상승인데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가 16만 원인데 지금 지금 가격이 32만 원이라고 하죠. 목표가 2배를 띄워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공격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실적을 보시면 그냥 괴물같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네요. 다음으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요 녀석도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최대 주주가 29%밖에 안 되지만 당연히 공격을 받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고 사건 사고도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 녀석도 실적이 정말 괴물같이 올라가는, 그나저나 이걸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실적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은 실적이네요. 다음입니다. 요 녀석이 아마 타겟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현대바이오 월봉을 보시면은 주가는 완전 바닥에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고 최대 주주 지분은 12%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현대바이오는 바이오 화장품, 코로나 치료제와 췌장암 치료제 개발 이런 것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이 와중에 실적이 2020년부터 적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주의 펀드에 공격을 받는 기업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쌓아둔 돈은 많으나 그거를 풀지 않는 기업, 그런 기업이 타겟이 될 수 있는데 요 녀석은 적자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코스모 화학입니다. 이거도 말해 뭐 할까요?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실적도 당연히 미친듯이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 녀석 삼부토건, 이 녀석도 현대바이오랑 좀 비슷하게 그냥 아래로 쭉 깔려 있고 최대 주주 지분도 8%밖에 안 돼서 야 이거는 최대 주주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요 녀석도 정말 아쉽게도 영업이익이 적자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실적이 확 좋아진다면 그러한 타깃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프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 녀석의 주가 흐름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급한 상승은 아니죠.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도 31%로 그렇게 높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적도 나름 괜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녀석이 타깃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우진이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요 녀석을 보시면은 최대 주주 지분 31%, 그리고 주가 흐름도 뭐 뜨겁진 않습니다. 다만 요 녀석 21년도에는 적자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속적인 실적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고, 이 친구가 이제 행동주의 펀드에 타깃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8개를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런 기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이 기업들이 아니더라도 행동주의 펀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때 바로 매수할 수 있게 미리미리 여러 가지를 공부해 보시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아까 봤다시피 주가 흐름이 꽤나 괜찮은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 예외는 있겠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안다 자산운용으로부터 배당 확대를 요구를 받았었는데 그런데 지난해 2월부터 주가가 37%나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증시가 좋지 않았지만 그런데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는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다 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코덱스 은행을 보시면 올해 초에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았었죠.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조금 급등하는가 싶더니 바로 또 하향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장기화는 아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 그 타겟이 뭘까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물론 위 기업이 무조건 공격을 받는 건 아니겠죠. 위 기업을 포함해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의 사건 사고가 있는지, 마침 또 사건 사고가 나온 기업들의 실적이 꽤나 괜찮다면 분명히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공부한 걸 바탕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미리 또 매수해보는 그러한 전략도 사용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재밌는 공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